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글쎄요, 이게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 수사 시기 공개를 둘러싸고 결국 이게 대면조사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게 물론 이게 청와대 측의 잘못이 크지만 오히려 이게 수사 시기 비공개를 합의해준 특검의 문제도 있다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법에 보면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비밀로 엄수해야 되지만 시기는 이게 오히려 공개가 원칙입니다. 예. 특검법에도 이제 12조에 보면 알 권리를 위해서 진행사항을 브리핑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특검이 왜 저는 그런 비공개 합의를 해줬는지 그 부분부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특검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비공개 합의를 해준 배경은 혹시 이렇게 해서라도 어찌됐건 대면 조사를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강박 뭐 이런 게 있어서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대면 조사를 해야만 예. 수사가 이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특검에서 많이 양보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만 이게 저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하고 특혜는 구별돼야 된다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경호상 이유로 청와대 조사한다든지 예우는 할 수 있지만, 그래 이게 국민의 알 권리도 있기 때문에 예. 시기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는 왜 이렇게 시기 공개 여부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까? 결국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는 예. 오히려 이게 대면수를 최대한 이게 연기시키거나 아니면 이게 최악의 경우는 아예 그냥 안 받겠다. 예. 무산시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시기는 공개도 아무런 경호상의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게 어떤 합의 공개를 핑계로 삼아서 최대한 이게 끌어보자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특검 일정이 이달 28일까지인데, 자, 그 안에 대면 조사가 다시 조율을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이제 대통령 측이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대면 조사를 받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만약 이게 무산시키기는 어렵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50% 이상 대면 조사는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예. 다만 이제 무산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게 헌재 출석해서 직접 정언하겠다. 특검 조사를 받지 않고 헌재에 직접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게 무산될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헌재는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를테면 추가 증인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한다면 헌재는 그 부분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 부분은 이게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예,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따라서 이게 당연히 그 부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게 받아들일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에 대한 대면 조사는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고. 네. 이 특검팀이 이렇게 대면 조사를 다시 말해서 이면 합의까지 하면서 하려는 데는 그만큼의 어떤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뇌물죄 수사죠. 예. 왜냐하면 이게 재단, K재단, 미래재단 설립 또는 이게 삼성의 지원과 관련해서 이 뇌물죄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이 부분이 이게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또 이재용 회장이나 기업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미 기존의 강요죄라든지 공무상 비밀 누설은 이미 기존 검찰에서 조사가 끝났잖아요. 예. 근데 뇌물에 대해서는 기존 검찰에서 전혀 조사를 못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대면 조사를 계속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영장이 기각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좀 동력을 잃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될까요? 물론 이게 대통령 수사 여하에 따라서 예.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게, 예.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이게 대통령이나 최순실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하면 특검의 수사가 기존의 검찰 수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대통령이나 최순실에 대해서 뇌물죄 공범으로 어차피 이게 기소를 하려면, 예. 그럼 이게 뇌물은 필요적 공범이에요. 뭐냐면 이게 받은 사람이 있으면 또 준 사람도 그렇죠. 동료도 있기 때문에 예.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전혀 부인할 수는 없는데, 예. 다만 중요한 게 결국에 뇌물이 되려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지갑, 경제 공동체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뇌물이 단순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나 기업인들은 공동지갑이라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게 뇌물죄 고의가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공범될 수 있지만 기업인들에게 공여죄가 안 되는
왜냐하면 공동 지갑을 기업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 이럴 가능성도 있긴 있죠.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어찌됐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증거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새로운 증거 없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요. 예. 그건 이게 바로 그냥 다시 기각되는 거죠. 예. 따라서 이게 그 아마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만 이게 재청구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예. 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 특검 출석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제 그 배경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그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의해서 두 가지가 딱 특정되어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제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직무유기. 그리고 이제 그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직권남용. 예. 두 가지가 딱 특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그 특검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 그래서 이제 특검에 조사하는 게 뭐 아들의 보직 문제 또는 이게 그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문제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게 그 수사의 본류에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소환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뇌물 관련돼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이게 기존 검찰의 수사 내용에서 한 발자국도 특검에 나가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때문에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순실 씨가 사실 그동안 특검 출석을 계속 불응했었는데 돌연 특검 소환에 응했어요.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뭔가 좀 준비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게 그 기존에 계속 불응한 거는요. 예. 일단 이게 그 시간 끌기 전략. 왜냐하면 이게 특검 수사기간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이게 시간을 끌고 그다음에 그 특검이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강압 수사를 이렇게 폭로하는 예. 이게 기존의 전략인데 이번에 나온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정보 수집 차원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그 최순실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예. 질문은 다 듣고요. 자기는 이게 답변을 하나도 안 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결국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대명 조사를 앞두고 과연 이게 특검에서 어떤 논리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예. 이런 이제 그 응수타진하는 정보 수집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단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최순실 씨에 대한 질문 내용을 사전에 알게 되면은 대면 조사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게 그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요. 예. 항상 이게 그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나중에 판사가 재판할 때 예. 자료를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그 질문 내용은 뭐 메모를 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옆에 입회하기 때문에 예. 또 이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그 특검이 가지고 있는 논리나 증거는 청와대에게 그 갈 수가 있다 정보가. 예. 그럼 이게 대면 조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 이 특검 수사의 연장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그 황교안 총리 뭐 권한대행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연장 안 해줄 걸로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의 주된 지지층이 태극기 집회 그 국민들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그 특검 해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 안 해줄 걸로 보는데 다만 이게 변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 50일 연장하는 법안을 지금 2월 6일 날 발의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연장을 명분 없이 안 해주면 우리 이게 국회에서 입법으로 법률로 연장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아마 황교안 권한대행도 상당히 고심스러운 왜냐하면 이게 그 법률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예.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거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말씀이죠. 이 헌재에 대해서는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최종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 얘기를 하면서 특검은 연장하는 부분 이게 좀 모순되는 요청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헌재 심판이라는 것이 특검의 수사 내용을 전제로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말씀이죠. 그래서 연장을 한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헌재 심판을 더 길게 가져가도 할 말 없게 만드는 부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은? 저도 이게 그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으로 보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뇌물죄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뇌물죄도 이게 그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는데 특검에서 그냥 뇌물죄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못하면 예. 이게 헌재에서 판결문을 쓸 때 그러면 뇌물죄는 무죄로 쓸 수도 없고 현재까지는 입증이 안 됐다. 예. 이게 약간 이게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물론 헌재라는 게 형사 재판은 아니고 예. 이게 그 탄핵이라는 거는 또 파면 절차, 행정적인 절차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그 헌법이나 법률 범죄에 해당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두 개가 모순될 수는 없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어느 정도 이게 그 저는 둘 다 원칙대로 저는 둘 다 아마 특검도 원칙대로 그 기간 내에 하고 예. 아마 탄핵도 이게 원칙대로 뭐 3월 13일 이전이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럼 지금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특검을 연장하고 헌재의 결정은 빨리 하고 이건 좀 모순되니까 둘 다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옳겠다. 다시 말해서 연장 쪽보다는 지금 수사를 마무리 짓고 헌재도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보도로는 3월 13일 이전이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가는 것이 좀 타당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특검만 연장해주고 예. 헌재는 이게 빨리 해줘버리면 대통령 그 대리인 측에서 이게 전원 사퇴 이런 카드를 꺼낼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범죄 혐의가 아직 소명도 안 되고 조사 중인데 예. 어떻게 이게 범죄를 전제로 탄핵을 하느냐 예. 이런 명분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특검이 힘들더라도 최대한 이게 그 기간 내에 어떤 수사를 어느 정도 이게 마무리 진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말해서 특검 연장 자체가 헌재의 최종 심판기를 늦추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